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자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트럼프가 바로 빅테크 그룹과 손을 마주하는 거죠. 빅테크에 있는 기수 중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하죠. 네, 한문이 더했어. 가려진 조력자, 가려진 어마어마한 권력자. 내가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이 사람에서 알아보니까 와, 이 사람은 이 세계관이 나보다 108배나 넓다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의 중심은 뉴욕에 있는 월가예요. 그리고 민주당, 유대인들이 월가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력이 전 세계의 경제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툭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트럼프 당선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너희들과 맞서 싸우겠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관세 정책이잖아요. 네. 그 관세 정책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자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자동차 만드는 거, 제철, 제강 이런 모든 것들에 제조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다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회귀하겠다는 거죠. 네. 그 전에 강국이 되었을 때의 미국을 상징하는 산업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노동자들, 특히 중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 총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금융 세력들. 이 금융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바로 그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세력은 바로 빅테크 그룹이에요. 빅테크 그룹. 빅테크라면 왜 그런 거 있죠? 테크. IT 쪽 얘기 같은데요? 그쵸. 네네. IT 되고, 전자상거래 되고, 요즘에 제일 핫한 AI 되고. 많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테슬라. 네. 아마존도 거기에 있겠네요. 네네네. 이런 이제 전자상거래, AI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업들, 전자 사업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빅테크 사업이에요. 네. 이 빅테크 사업과 월가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의 수장인 트럼프가 바로 빅테크 그룹과 손을 마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 세력들은요,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번에 네. 미국 뉴욕 시장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요, 노동자를 대변하고 진보 세력이 강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뭐냐면은 월가가 원하는 세력이 규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거는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로 가는 자동차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물로 가는 자동차. 예, 기름을 넣지 않고 네. 물만 넣어도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명을 했어요. 네. 발명을 해서 대상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시판이 안 돼요.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아니, 대박인 기름 안 거죠. 쓰고 물 그쵸, 쓰는데. 대박인 거죠.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일이야. 그게 기득권의 힘이에요. 이 석유 자본을 갖고 있는 이 자본 세력들은요, 네. 석유를 즉시 사고 즉시 팔고가 아니라 저장해 놓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의 기존에 있는 정치권과 경제 이쪽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걸 갑자기 확 바꿔서 여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못해요. 은행과 은행이 송금 있죠. 네.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월가에 있는 금융 세력들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바로 대출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얘네들이 거의 독점화하기 때문에 네.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에서 좀 뭐하는데 이제는요, 금융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은요, AI 기반으로 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너무 보여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금을 쓰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한다.
그리고 제약이 많다. 앞으로 보세요. 점점 현금의 유통이 줄어들고요. 쓸 수 있는 곳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게 뭐예요? CBDC라는 디지털 화폐가 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벌써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유럽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수수료도 거의 안 나오고요. 1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립시키지 않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수수료도 싸고 1초 만에 이 돈이 미국으로 가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수수료도 비싸고 맞아요. 하루 이틀 걸려야지 도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있음에도 지금 바로 적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기득권 기득권이에요. 이 기득권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되어 있죠. 그걸 무시 못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 무시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허락 없이 막 포도 쏘고 나서 연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파워죠. 네. 그게 바로 기득권의 세력이에요. 네. 이 기득권의 세력에 약간 똘끼가 있는 트럼프가 틱 하고 나왔으니 그쪽에서는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이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네.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대통령 바이든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교체를 해서라도 이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숲으로 들어간 거죠. 네. 여기에 트럼프가 손을 잡은 빅테크 그룹에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시대에 접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는요 모든 걸 추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혈액형, 성향, 아침에 뭐 하는 거고 뭘 먹는지, 아침에 출근은 어떻게 하면 몇 분이 걸리는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통장에 무엇이 있고, 이 사람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이 진보적인 성향이 사람을 만나는지, 이 모든 데이터들이 한 곳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약간 거죠.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당연히 무섭죠. 네. 그런 세계가 앞으로 도래가 될 것입니다. 우성 씨 무서워요? 네. 그죠? 영화 그 트루먼 쇼에서 보던 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트루먼 쇼 같은 경우는 방관자, 구슬 속에 있는 걸 보는 거고, 이런 시대가 온다면 혹시 그 첩보 영화인데 본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 영화 맥 데이먼 나온 영화. 맥 데이먼 맞아요. 맞아요. 난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로 어디로 움직인다, 어디로 간다, 뭐 한다는 게 자기가 여기가 숨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뭐든지 무전기로 다 알려주니까. 네. 근데 그걸 피해가면서 한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던 맞아요, 영화였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금과 은을 실물로 미리 사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의 이런 데이터가 되고 AI 기반으로 해서 실용화시키고 CBDC를 통해서 무조건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해야지만 실행될 수 있는, 국가가 우선이고 국민은 나중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에게 내가 노출이 됐을 때 모든 예금과 주식과 자산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 적립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적립되기 전에 네. 내가 실물로 사던 네. 이것은 아마 안전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느냐? 제가 금과 은을 팔아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가 나온다 하면은 네. 모든 것이 저희들이 노출이 될 것이에요. 네. 그때 실물만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금 통장, 펀드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데이터에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내가 여기서 금을 샀던 은을 샀던 이런 것도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현금 영수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금을 샀는지 은을 샀는지 구체적인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네. 이 모든 데이터들을 규합했을 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보다는요. 왜냐하면 셋업을 시켜놓고 시작하기 하면은 과거 것을 전산적으로 집어넣는 것도 데이터상 맞겠지만은 아마 세팅을 새로 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나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셋업을 해놓고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펀드나 가상, 그러니까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낫고요. 이 실물을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빚도 뭐 탕감을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뭐 그냥 국가에서 하고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네.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진으로 신고해서 재산을 신고하시면 저희가 그 정권은 없던 걸로 해주겠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갖고 있다가 이럴 수도 있죠. 금과 은을 개인이 소지하고 계신 것들은 나중에 팔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출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하는 분들은 자수하면은 네, 뭐 네, 봐주겠다. 선처를 해주겠다. 네. 아니 이게 뭡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갖고 그쵸. 내가 하는데 이런 거 갖다가 그쵸. 왜 내가 불안해하면서 죄진 사야 돼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기간에 만약에 신고를 하시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100% 파악하겠다는 거지. 100%. 네. 99%도 아니라 100%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우성 씨. 지금 막 CBDC 뭐 이런 거 다 스테이블 코인 다 하고 있잖아요. 한 30년 정도쯤에는 그런 걸 국가에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 생각에는요, 10년입니다. 10년. 예, 10년이면 사실 지금 뭐 CBDC 다 끝났잖아요. 네.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 편으로 얘기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바로 그런 시스템을 체계화한 곳이 벌써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네. 제가 자꾸 얘기할 때 네. 우성 씨도 알다시피 본론을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약간 새죠. 네. 근데 이 새는 게 재밌어요. 네, 약간 맞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네. 누가 손을 잡았죠? 아까 빅테크. 빅테크에 있는 기수 중에 거기에 있는 CEO 중에 누구랑 손을 잡았었어요? 누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랑 잡았죠. 네, 그렇죠. 빅테크의 상징입니다. 일론 네. 머스크는. 이 일론 머스크가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와 손을 잡은 거죠. 네. 여기에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저도 사실 이거 솔직히 우성 씨 때문에 내가 알았어요. 그래요? 네, 정말요. 네네. 네, 원래 이분을 내가 잘 몰랐는데 네네.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누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네네. 나중에 한번 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가려진 조력자, 가려진 어마어마한 권력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네. 다 나왔잖아요. 네. 빅테크의 상징. 근데 이 빅테크의 상징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네. 너무 신비스러워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이 사람에서 알아보니까 네. 이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저는 이 대한민국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같은 나이인데, 네. 같은 친구인데, 네. 이 사람은 이 세계관이 나보다 108배나 네.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론 알려지긴 졌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일론 머스크보다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마피아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쵸. 마피아가 원래 뭐 범죄 조직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죠. 네네. 근데 여기에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네. 얘네들이 실리콘밸리라는 네. 미국에서 육성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이런 모임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똑똑한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나요. 네. 여기에 13명이 한꺼번에 찍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그 어렸던 공부하고 미래를 지향했던 이 학생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에 바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네. 장황하게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또 금, 은 얘기하는데 뭐 이 사람들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부에서 네. 이 피터 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